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기소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 적시된 47개 범죄 혐의, 이게 대부분 직권남용하고 관계된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거래 의혹 등 47개 범죄 혐의 가운데 네. 무려 41개 혐의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 직권남용 이게 성립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형법 제123조를 네. 보면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하급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법리적으로 여기서 직권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일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즉 직무와 관련해서 하급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또는 하지 못하게 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되는데요. 네. 따라서 재판 쟁점도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이나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들이 과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대법원장 직무 권한에 속하느냐,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네. 재판을 예로 들어보면요. 네. 임 전 차장 변호인은 공판 준비 기일에서 문제가 된 행위 대부분이 법원 행정처 차장이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즉 판사 블랙리스트나 재판 개입, 문건 작성 이러한 것들을 설령 임 전 차장이 지시를 하거나 네. 또 관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법원 행정처 차장의 직무가 아니다. 네. 따라서 부당 지시가 있었다 해도 직무와 관련된 그런 지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양 전 대법원장도 아마 같은 취지로 재판 거래는 대법원장의 직무가 아니다. 따라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강신업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법리적으로는 과연 재판에 개입했다는 부분이라든지 또 판사 블랙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직권의 범위에 속하고 그리고 그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사실적 쟁점과 법리적 쟁점이 모두가 불거진 가운데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됩니다. 관련 판례 같은 건 어떻게 돼 있나요?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 직권남용이 인구에 많이 회자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 그동안 축전된 판례도 많지가 않고 네. 재판부마다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예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네. 대표적인 게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성립 엇갈린 판결인데요. 네. 미르와 K스포츠재단 불법 모금 관련 박 전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1, 2심은 모두 대통령은 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 업무를 총괄하고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서 직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서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대통령의 직무 권한을 넓게 보고 판단한 건데요. 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미국 소송 당시 공무원을 동원한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국가 행정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기업 소송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지시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라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관련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직권남용 사건의 1심 재판부 역시 하급자의 직무 수행이 위법하다는 이유만으로 상급자 지시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최진영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네. 직권남용을 예전보다는 훨씬 더 넓게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도 있고, 그 반면에 우병우 전 민주수석 판결처럼 그 직권남용 범위를 전통적인 측면에서 봐서 좀 좁게 인정하는 경향도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재판부 배당은 어떻게 될까요? 네, 통상 재판부 배당은 검찰 기소 후 2, 3일 안에 이루어지는데요. 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이 배당될 수 있는 서울중앙지법 1심 형사합의 재판부는 총 16곳입니다. 네. 법원은 이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 이제 그때 근무를 했던 경력이 있는 재판장이 소소된 재판부 같은 이제 재척 사유가 있는 재판부를 제외하고는 네.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서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후배 법관들이 전직 대법원장 사건을 심판하는 데 부담이 많아서 꺼리는 측면도 있고요. 네. 또 앞서 기소된 임 전 차장 재판이 형사합의 36부에 배당된 만큼 사건을 묶어서 추첨 없이 임 전 차장과 함께 배당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범죄가 되지 않는다. 법리를 떠나서 참 씁쓸하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